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81일째를 맞은 현재 러시아군이 최대 접전지인 하르키우 일대에서 퇴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14일 러시아군이 지난 몇 주간 대규모 포격을 당한 후 하르키우 일대에서 퇴각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현재 러시아군은 하르키우에서 철수한 후 점령지와 보급로를 지키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그들의 주 목표는 우크라 동남부인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헤르손주를 완전히 장악하고 크림반도와 이들 지역을 연결하는 육로 회랑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러시아군은 개전 4일 만에 하르키우 시내에 진입했으나 이후 우크라이나군이 하르키우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러시아군은 하르키우시 인근을 점령하고 집중 공격을 퍼부었으나 우크라이나군이 대규모 반격에 나서면서 오히려 러시아는 점령지의 상당 부분을 다시 반환한 상태인데요. 개전 초기 우크라 키이우를 점령한 데 실패한 러시아군은 헤르손과 루안스크 등 동남부로 타겟을 옮겨 화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CNN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루안스크주의 시베르스키 도네츠강에서 도하를 시도하다 두 차례에 걸친 우크라이나군의 집중 포격으로 70여 대의 전차와 장갑차, 1,500명 이상의 병력 등 치명적인 피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나는데요. 이 공격은 이번 전쟁에서 가장 격렬한 전투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발원한 시베르스키 도네츠강은 러시아 남부와 우크라이나 동부를 잇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핵심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러시아군이 이 강을 건너 돈바스 지역의 리시찬스크와 시베로도네츠크를 포위하는 동시에 서쪽의 리만을 공격하려 한 사실을 미리 파악하였고, 우크라이나 전차여단은 러시아 쪽 강변에 러시아군의 병력이 집결해 도하를 시도하는 사실을 알아채 곡사포를 동원한 일제 포격을 퍼부었습니다. 러시아군의 대대급 병력을 박살낸 것은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견인 곡사포와 자주포였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제 155mm 견인 곡사포인 M777을 동남부 지역으로 옮겨 배치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은 M777 90문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미 대부분 우크라이나군에 인도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14일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의 험난한 지형 탓에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 지상군의 진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퇴각하는 형국이라고 말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자주포 공격에 의해 러시아군의 도하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 왕림 합동군사연구소의 잭 와틀링 선임연구원은 무기의 사거리와 센서의 감시거리가 늘어난 현대전에서는 성공적인 도하 작전을 위한 적의 감시망 회피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부의 이지움 마을 근처에서 본격적인 반격을 개시했습니다. 이지움과 러시아 공급 라인에 대한 압력을 유지하면 러시아는 돈바스의 동쪽 전선에서 전투로 단련된 우크라이나 군대를 포위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전세마저도 러시아에게 크게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푸틴을 경악하게 할 만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립을 지켜온 핀란드가 러시아군의 무모한 행동에 반발하며 나토 가입을 공식화한 것인데요. 또한 무려 200년 넘게 중립을 지켜온 스웨덴 역시 나토 가입에 대한 뜻을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나토 확장 저지를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으나 이를 통해 오히려 나토가 확장되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핀란드의 나토 가입에 대한 국민 여론이 찬성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었는데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가입에 찬성하는 여론은 20%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무려 80%에 달합니다. 특히 최근 러시아의 민간인 사살 사건이 핀란드의 여론을 급격하게 바꾼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CNN을 통해 공개된 영상에서 러시아군은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우크라이나 민간인 2명을 등 뒤에서 조준해 마쳤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러시아군은 재미삼아 사람을 상대로 사냥을 한다며 비판하였고, 텔레그래프는 러시아군의 이러한 행동은 푸틴에 대한 비판에서 러시아군 전체를 향한 비판으로 번지게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푸틴은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핀란드의 가입이 불러올 책임과 결과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며 러시아는 보복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협박성이 짙은 경고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게 되는 것은 푸틴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인데요. 핀란드는 러시아 제2의 도시이자 부동항인 샹트페테르부르크까지 기차로 2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데, 안 그래도 발트 3국으로 인해 압박을 받는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졸지에 이중전선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당장 러시아가 침공의 사유로 밝힌 것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모스크바까지 450km이기에 나토의 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다는 이유였는데, 이젠 상트페테르부르크에 핀란드, 발트 3국 양쪽에서 나토군 탱크가 밀고 오는 걸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특히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조약 제5조가 푸틴에게는 치명적입니다.
회원국이 무장 공격을 당한 회원국에 대해 어떤 지원도 할 수 있다는 조약인데요. 이는 유럽과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사이에 공동 군사 방위를 가능케 하는 핵심 규정으로 이른바 원포올 올포원 조항으로 통합니다. 18개 동맹국 중 한 개 국가 혹은 몇 개 국가가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 이를 동맹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자위권 발동의 일환으로 동맹 전체가 군사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이 조항의 골자입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게 될 경우 핀란드 쪽으로 총알 한 발만 날아가도 나토 전 국가와 미국의 공동군사 방위 효력이 발동되어 전세계 절반가량의 공격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 브리핑에서 미국은 나토 영토의 모든 부분을 미국의 강력한 힘으로 방어할 것이라며 나토 한 나라에 대한 공격은 우리 모두에 대한 공격임을 밝히면서 오주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신성불가침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나토를 제외하고서라도 핀란드는 러시아에게 있어 떠올리고 싶지 않은 악몽 그 자체인데요. 1939년 11월 30일 소련이 핀란드를 침공한 겨울전쟁 때문입니다. 당시 소련군은 무려 12만 7천 명의 전사자라는 경악스러운 인명피해를 받았습니다. 핀란드군 전사자는 2만 5천 명이었죠. 핀란드는 전 국민이 일치 단결하면서 소련과 맞서 싸웠는데요. 비록 영토의 10%를 내주어야 했지만 주변에 있던 라트비아나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등 무수한 나라들처럼 소련의 공화국으로 강제 합병되지 않고 독립국으로서 국제를 보존해내었습니다. 당시 소련의 경제적인 피해를 논할 때마다 거론되는 것이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저격수인 핀란드의 겨울왕령 시모헤이의 수위입니다. 그는 겨울전쟁에 참전한 저격병으로 역사상 최고의 저격수를 논할 때 항상 언급되는데요. 100일간 소련군을 상대로 500여 명의 병사를 사살하였으며 보다 은밀한 저격을 위해 망원 조준경을 사용하지 않았고 총의 기본으로 달려있는 아이언 사이트를 사용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타고난 총기 전문가였죠. 또한 핀란드는 대대로 사람이 정착해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 수렵을 통한 생존을 이어갔고 현재 전세계 총기 보유 10위이자 공식 사냥꾼 인원이 30만 명이 넘는 총기 강국입니다. 푸틴이 이쯤하고 전쟁을 끝내는 게 신상에 좋지 않을까 하는데 한편의 웹사이트 레딧에서는 러시아군이 보유한 총기 상태에 관한 충격적인 사진이 공개되었는데요. 러시아 병사들이 세계 1차 대전 때 사용되던 소총인 모신나간 소총을 들고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네티즌들은 아직도 이 99총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면서 이런 러시아가 세계 2위 군사강국이라 자랑한 데에 놀랐다고 하였는데요. 돈바스 징집병들의 모신나간 소총은 1930년대 생산된 저격수용 소총이었고 현대화된 민수용은 스코프가 훨씬 크기에 이는 모두 군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수용이면 민수용대로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벤 윌리스 영국 국방장관이 괜히 푸틴의 패풍 날리며 러시아는 이미 패배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더 이상의 무모함은 러시아의 위상만 낮출 뿐이라고 말한 게 괜한 건 아닌 듯합니다. 침공 전 푸틴이 이렇다면 침공 후 푸틴은 이런 상황이죠.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데 겨울전쟁 핀란드까지 적으로 돌려버린 러시아는 구소련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독재자의 말로 역시 같은 끝을 그리겠죠. 각종 악재에 돌파구가 없는 푸틴은 전쟁의 출구 전략으로 지금까지 확보한 점령지를 병합하고 새로 편입한 땅을 지키기 위해 핵 위협까지 마다치 않고 있는데요. 갈 때까지 간 최후의 발악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한 줄 평, 푸틴과 수능 생명과학 20번과의 공통점, 답이 없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